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던 미국 명문 고등학교 여학생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다녀온 뒤 자퇴하였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사라. 뉴욕에 살고 있던 17세 학생입니다. 하버드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하다 엄마의 일로 3개월간 한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3개월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라, 짐 다 챙겼니? 엄마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도 않고 한숨만 내쉬었어요. 뉴욕의 익숙한 풍경이 내 눈에 더욱 소중하게 담겼습니다. 이제 곧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라, 비행기 시간 늦겠다.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표정이 17살 소녀라기보다 지친 어른 같았어요. 금발 머리를 대충 묶고 검은 후드티와 청바지, 그리고 항상 쓰고 다니는 검은 모자까지.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한 차림이었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는 국제 NGO에서 일하며 늘 세계 각지를 다녔지만 이번엔 나까지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3개월 동안의 한국 파견 근무. 그것도 서울의 무슨 과학고등학교에 저를 교환학생으로 보낸다니. 엄마, 정말 가야 해요? 나 혼자 있을 수 있어. 17이야.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엄마는 짐을 정리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사라, 이건 좋은 기회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거야. 내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 교실 뒤편에서 중국계 남학생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주제에 잘난 척하지 마. 너는 항상 특별 대우받고 싶어 하지. 너네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들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부터 아시아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조여오고 호흡이 가빠졌죠. 아시아는 다 똑같아.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에 엄마가 흠칫 놀라며 나를 바라봤어요. 사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한국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야. 열린 마음으로 경험해보자. 택시에 올라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가슴 속에는 불안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친구들은 벌써 주말 파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나만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건 불공평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결심했어요. 그냥 버티자. 3개월이면 금방 지나갈 거야. 아무와도 가까워지지 말고 그저 버티기만 하면 돼. 창밖으로 뉴욕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내 심장도 함께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또다시 찾아왔어요. 교실에서 혼자 점심을 먹던 날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비웃던 눈빛들. 그리고 선생님에게 말했을 때 돌아온 그냥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봐라는 무책임한 조언. 아시아로 간다고?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나을 거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재빨리 소매로 닦아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3개월,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예상과는 다른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대한 유리창과 천장, 그리고 미래적인 디자인의 건물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와는 전혀 달랐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이야? 엄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내 앞에 로봇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말하는 안내 로봇에 깜짝 놀랐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입국 심사대까지 천천히 앞장서서 안내해 주었어요. 사라, 저기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해보자.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기계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고 얼굴 인식까지. 모든 과정이 몇 초 만에 끝났어요. 미국에서 1시간씩 줄 서던 입국 절차가 이렇게 빠르다니.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과 깔끔한 도로, 그리고 어디에나 보이는 디지털 광고판들. 택시 안에서도 작은 TV 화면이 켜져 있었고 기사님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사라, 어때? 생각했던 것과 달라. 엄마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의 벽은 허물지 않았어요. 겉모습만 현대적인 거겠지. 사람들은 분명 달라.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엄마는 NGO 사무실에 들러야 한다며 먼저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답답한 마음에 근처 카페라도 다녀올까 하고 밖으로 나섰어요. 구글 지도를 보며 걷다 보니 어느새 작은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영어로 말했는데 직원이 바로 이해하고 미소 지으며 응대해 주었습니다. 왠지 의외였어요. 창가에 앉아 뉴욕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여기 별로야. 빨리 돌아가고 싶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방이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으며 카페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어요. 가방 안에는 여권과 신용카드, 그리고 모든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안 돼. 급히 되돌아가려 했지만 길이 전부 비슷하게 생겨 방향을 잃고 말았어요. 골목길을 헤매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주변 간판은 모두 한글이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진정해, 살아. 숨을 깊게 쉬어. 하지만 공포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그들의 반응이 냉담하거나 무시하는 듯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중국 아이들처럼 골목 끝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기 와야 했을까?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까만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물었지만 그 의미는 알 수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아, 미국 사람이신가요? 도와드릴까요? 이번엔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중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거절해야 할지. 초등학교 때의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그때 그 아이들의 차가운 눈빛과 조롱 섞인 말투.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여권도 없이 낯선 나라에 홀로 남겨진 상태였으니까요. 나 카페에 가방을 두고 왔어. 그런데 길을 잃었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그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이름은 민수예요. 어떤 카페였는지 기억하세요? 파란색 간판이었고 창문에 식물이 많았어. 민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네이버 지도라는 앱이었어요. 여기 근처 파란 간판 카페는 블루가든일 거예요. 5분 거리예요. 같이 가볼까요? 민수의 진심 어린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길을 안내했어요. 골목을 몇 번 돌아 지나자 익숙한 파란 간판이 보였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창가 자리에 내 가방이 그대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있다. 아직 그대로야. 가방을 확인하니 여권과 카드가 모두 안전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카페 직원도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까 급히 나가셔서 가방을 두고 가신 것 같아 보관해 두었어요. 연락처를 몰라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민수가 번역 앱을 켜서 보여주었어요. 직원의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아마 가방은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고마워요. 짧게 인사한 뒤 민수와 함께 카페를 나왔습니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했어요. 숙소가 어디예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민수의 제안에 숙소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네이버 지도를 열어 경로를 확인했어요. 이쪽이에요. 근데 학교는 어디 다니세요? 미국에서 오셨나요? 응, 뉴욕에서 왔어. 여기선 서울과학고등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다닐 거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과학고요? 대단하네요. 거기는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학교 중 하나예요. 저도 그 근처 학교 다녀요. 대화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새 숙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고마워. 내 도움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당연한 일인걸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민수는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건네주었습니다. 손을 흔들며 그가 사라진 후 숙소로 들어가며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이런 건 없을 줄 알았는데.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봤습니다. 카페 직원은 내 가방을 지켜주었고 낯선 고등학생은 길을 잃은 외국인을 도와주었어요. 이런 경험은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는 달랐습니다. 손에 쥔 민수의 메모를 보며 잠시 미소 지었어요.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숙소에서 뒤척이다 밤 10시 갑자기 밖에 나가 산책이라도 하고 싶어졌습니다. 엄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방 안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밤에 혼자 나가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텐데 왠지 모르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후드티를 입고 밖으로 나섰어요. 처음엔 숙소 주변만 돌아볼 생각이었지만 골목을 따라 조금씩 더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으며 긴장했어요. 뉴욕에선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리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가로등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여전히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한국은 전쟁 중이라며? 근데 왜 여긴 이렇게 평화로워? 어머니에게서 한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전쟁 중인 나라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거리는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걷거나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느긋하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위험한 기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공원을 지나가는데 밤인데도 여러 사람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여성들이 혼자 밤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커플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문득 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시간을 확인하니 벌써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이 시간에 이런 곳에 혼자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항상 등 뒤를 확인하고 주머니 속 지갑을 꽉 쥐고 이어폰도 한쪽만 꽂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그런 긴장감이 필요 없어 보였어요. 사람들의 표정에서 경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는 가족들도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밤에 아이들과 공원에 나오는 건 매우 위험한 선택으로 여겨질 텐데.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학원에서 돌아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별 걱정 없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광경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들은 알고 있을까? 이렇게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리를 걷다 보니 문득 민수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은 밤에도 안전해요. 물론 조심해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여성이 혼자 다녀도 괜찮아요. 처음엔 그의 말을 반신반의했는데 지금 직접 체험하고 있었어요. 이런 안전함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법이 엄격해서? 감시 카메라가 많아서? 아니면 사람들의 의식 때문일까?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작은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24시간 영업하는 가게였습니다. 안에는 젊은 여성 직원이 혼자 있었어요. 미국이었다면 늦은 밤 편의점에서 일하는 건 위험한 일로 여겨질 텐데 그녀는 평온한 표정으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방문을 열고 들어서며 깨달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물론 아직 확신할 순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는 내 편견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안전은 무엇일까? 두꺼운 철문과 경보 시스템, 그리고 총기로 무장한 경비원이 있는 곳? 아니면 이렇게 서로 신뢰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시간이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치마와 흰색 셔츠, 그리고 남색 조끼. 꽤 귀여웠지만
평소 내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금발 머리를 단정히 묶으며 긴장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사라, 준비됐니? 학교 가자. 엄마가 현관에서 불렀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방을 나섰습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멋진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문에서 교감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사라 씨, 환영합니다. 2학년 3반에 배정되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영어로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엄마와 인사를 나눈 후 담임 선생님을 따라 교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며 보이는 학생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책을 읽거나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영재교육기관이에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문화가 있어요. 선생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불안했어요. 나는 그저 평범한 학생인데 이런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교실 문을 열자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내가 너무 튀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금발 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나는 이곳에서 완전히 이방인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새 친구를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온 사라예요. 모두 잘 도와주세요. 인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영어로 자기소개해도 될까요? 우리가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어요. 뜻밖의 요청에 놀랐지만 영어로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해 주었어요. 빈자리에 앉자 옆자리 여학생이 미소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사라. 나는 지연이야.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수업이 시작되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첫 시간은 AI 윤리에 관한 실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북을 꺼내들고 코딩을 시작했어요. 다음은 물리 토론, 그리고 수학 심화 수업까지. 이 모든 것이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이건 대학교보다 더 어려운 거 아냐?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수업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이 이를 즐기는 듯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고 때로는 선생님과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 교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문득 미국에서의 학교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하는 교문, 총기 난사 대비 훈련, 항상 긴장감이 감도는 교실. 그리고 여기 서울의 학교는 전혀 달랐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학생들의 물건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교실 뒤편에는 백팩들이 그냥 놓여 있었고 누군가 화장실에 가면서 휴대폰을 책상 위에 두고 가는 것도 봤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광경은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사라, 식당 같이 갈래? 지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한국 학교는 정말 다르네. 어떤 점이? 우리 학교에선 안전 문제 때문에 항상 총기 난사 훈련을 해. 교실에서 숨는 법이나 도망치는 법을 배우지. 하지만 여기는 모두가 편안해 보여. 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은 정말 그렇게 위험해? TV에서만 봤는데.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미국의 현실을 설명하자니 갑자기 슬픔이 밀려왔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공포가 여기서는 TV 속 이야기일 뿐이라니. 교실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처럼 아마 이 아이들도 미국에 대한 편견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점심은 불고기에 된장찌개래. 사라, 한국 음식 먹어봤어? 지연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불닭볶음면만 먹어봤는데. 매워서 죽는 줄 알았어. 지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먼저 먹다니. 한국에서 제일 매운 라면인데. 식당에 들어서자 긴 줄이 보였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미국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치기나 밀치기가 전혀 없었어요. 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자 다양한 반찬이 놓인 식판이 보였습니다. 고기, 밥, 국, 그리고 여러 채소 반찬들까지. 미국 학교에서 먹던 차가운 피자 한 조각이나 나트륨 가득한 냉동 치킨 너겟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다 무료야? 믿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건강하게 자라야 하니까.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아 음식을 바라봤어요. 불고기는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했고 된장찌개는 처음 먹어보는 독특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따뜻한 국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학교 점심은 어때? 지연이 물었어요. 글쎄, 종이 접시에 차가운 피자 한 조각 정도? 아니면 햄버거. 항상 같은 메뉴에 영양가는 거의 없어. 말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점심이 아니라 학생을 사람으로 대하는 방식이야. 작은 식판 위에 놓인 균형 잡힌 식단은 단순한 배고픔 해결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생각하는 국가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매일 세 끼의 식사를 통해 전달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반납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식판을 정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미국 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너희는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어? 응. 당연한 거 아니야? 지연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내게는 너무나 특별했어요. 식당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모든 미국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달라질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어느덧 2달이 지났어요.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불안과 거부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곳에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는 길,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마주치는 이웃들의 미소, 등교길에 만나는 민수와 지연. 언제부터인가 이 모든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사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한국 음식 만드는 법 알려줄게. 지연의 제안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와 감사 표현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자 엄마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라, 이제 1달 뒤면 미국으로 돌아가네. 짐 정리할 생각해야겠다. 엄마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벌써? 3개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옥상에서 민수를 만났어요. 민수야, 궁금한 게 있어. 한국은 아직 전쟁 중인 나라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야?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맞아, 기술적으로는 아직 전쟁 중이야. 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해. 한국은 받은 만큼 반드시 갚는 나라야. 우리가 느끼는 평화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야. 무슨 뜻이야?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어.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셨지. 교육, 안전, 기술 발전.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야. 민수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나면 잠시 슬퍼하다가 곧 일상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총에 대비하며 살아가는데 여긴 전쟁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평화로워. 진짜 평화는 총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민수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진짜 평화란 무엇일까?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아닐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아시아는 다 똑같아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한국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면서 내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결심했습니다. 엄마에게 말해야 했어요. 1달이 지나면 돌아가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얘기할 게 있어요. 아침 식탁에서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니, 사라? 저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처음에는 오기 싫어했잖아. 무슨 일이 있었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괴롭힘, 그로 인해 생긴 아시아에 대한 편견, 그리고 여기서 지내며 느낀 모든 것들을 말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여기서 난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 더 배우고 싶고 이 문화를 더 알고 싶어. 엄마가 돌아가더라도 나는 남아서 학기를 마치고 싶어.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기뻐. 물론이지, 원한다면 남아도 돼. 교장 선생님과 얘기해 볼게. 그날 오후 학교에서 민수와 지연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진짜 남기로 했어? 지연이 기쁜 표정으로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미국 청소년 문화 교류 동아리도 같이 시작해보면 어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민수의 제안에 3명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동아리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동아리 활동으로 우리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 한강공원에서 즐기는 시민들, 그리고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의 풍경까지. 카메라에 담을수록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며 민수에게 물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왜 그렇게 친절하게 도와줬어? 낯선 외국인인데.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한국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거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나는 아시아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한 건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만든 편견이었어요. 그 편견은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됐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설 때였습니다. 마지막 영상 장면을 편집하며 나레이션을 넣었습니다. 나는 아시아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미워한 건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만든 편견이었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하고 아름다워요. 모든 문화에는 배울 점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요. 화면 속에는 민수, 지현, 그리고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 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편견 대신 열린 마음으로 저는 새로운 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미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두려워하던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학교로 향하는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비치는 햇살,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익숙해진 한글 간판들까지.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집과 같이 느껴졌어요. 살아. 여기야. 학교 앞에서 민수와 지연이 손을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달려가는 제 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삶은 때로 우리를 가장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가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동아리 회의에서 다음 프로젝트 얘기할 거야. 너의 아이디어도 듣고 싶어. 지연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이곳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있던 벽은 어느새 무너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았습니다. 학교 정문을 지나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결국 같은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서로를 이해하기를,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를. 살아, 생각이 많아 보여. 무슨 일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생각하고 있었어. 처음에는 억지로 떠난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저항하는 변화가 가장 필요한 변화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문을 통과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힌 소녀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자,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밝게 웃으며 민수와 지연과 함께 걸어가는 제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편견의 사슬에서 벗어나 마침내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았어요.